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 옆에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도 말할 것 없고 그야말로 비상사태잖아요. 네. 유가가 30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20달러 선까지 봐야 되는 건지 네. 우려감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가 동향? 네, 일단 또 하나의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유가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거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별 이해관계가 겹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의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 또 위험자산 시장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가장 먼저 유가와 관련돼서 유가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은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산유국과 오페크가 아님에도 불구한 이제 산유국들 이런 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원유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걸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 동향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급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하락해서 이제 30달러대,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추가로 어떤 여파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뭐 20달러대는 금방 보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거의 유가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첫째는 수요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상대적으로 단기일지라도 위축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당장 기대할 게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공급 측면의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들, 특히 이 감산이 공조가 실패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유가의 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산유국들이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다. 특히 그래도 적어도 시장 점유율을 나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에 대한 요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는 한 210만 배럴의 감산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사우디에서는 대표적인 아람코 같은 경우가 4월 달 이후부터는 일일 생산량을 늘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존에 평균적으로 한 970만 배럴 정도를 봤었는데 적어도 100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정체였는데 공급이 늘어난다. 부담이 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반발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감산을 했었을 때 가장 혜택을 주는 거는 미국 업체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셰일 석유 업체들 쪽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는 감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적어도 210만 배럴의 기존 부분보다는 100만 배럴 때까지 감산에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30달러대 이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 명암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지난 2년 동안 어떤 상대적으로 비축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원유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지출에 대해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저유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놨다라는 쪽에 대한 러시아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격이 큽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가가 적어도 92달러대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80달러대는 돼야 그래도 정부의 수지의 균형이 맞출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가장 큰 또 타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코도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타격이 커지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도 뭐 7%에서 10% 가까운 네. 증시의 폭락이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어제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셰일 석유 업체의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본에 대한 타격이 나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회사채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파산 위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대표적인 어떤 채권이 좀 빚이 많은 네. 어떤 셰일 업체 같은 경우도 50% 이상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WTI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셰일 업체들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도 같이 타격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별로 치킨 게임 양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누가 하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아니면은 미국의 또 여러 가지 변화들 쪽에서 어떤 합의점으로 다시 도달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유가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또 어떤 상승폭으로 되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급락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미국 셰일 오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뭐 40달러 선은 지켜야지 3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파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또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우려가 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또 지지를 하는지 주요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시장 동향을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견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또 후폭풍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특히 내용면을 보게 되면 한쪽 축은 괜찮은데 나머지 쪽은 여전히 또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물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현물 자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서버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한 3%가 올랐고요. 2월 달에는 한 6.4%가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동향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서버에 대한 수요가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나오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쪽에서 아무래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될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중국 주요 도시 같은 경우 대기업의 60% 이상도 아직까지 사무실 출근이 지연되고 있다. 재택근무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이번에 미국 기업에서도 처음으로 트위터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원격 근무형 통신 서비스 앱과 같은 이 텐센트의 위챗 위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쪽이 활발하게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어떤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원격 근무형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관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이 과거의 상황과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졌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난 2002년도에 사스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타오바오라고 알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이 그때 출범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 코로나19 사태 쪽으로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이쪽이 가장 또 핫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서버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또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쪽이 모바일 디램이나 그리고 PC용 디램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1월 달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40% 이상 감소를 했던 흐름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재고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어떤 수요는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제재와 함께 또 중국 내수 판매 부진, 또 이제 오포나 비보 모두 다 어떤 중국의 오프라인 쪽에 강점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안 좋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도 타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전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한 축만 가지고 조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반쪽의 위안을 삼을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엇갈려
엇갈리네요. 기업 쪽에서는 서버 투자를 해야 할 당위성은 있는 상황인데 네. 모바일 PC, D램 쪽 이런 부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좀 분위기 좀 잘 파악해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이런 부분 잘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